칠판기 먼저 할게요. 보세요. 좋습니다. 자, 입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 입자. 아침마다 엄마가 말하죠. 5층 입자.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어요. 미쳤나봐. 아무튼, 입자는 그 입자가 아니죠. 입자.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세상의 물질. 첫 번째, 연속성. 입자설. 입자에 대한 얘기를 좀 옛날 얘기부터 할게요. 입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종이 같은 거 잘게 쪼개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와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분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원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과를 잘게 쪼개면은 언젠가는 이게 다 잘라져서 공기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과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을 막 잘게 쪼개면은 언젠가 다 사라지면서 공기가 돼버리고, 또 공기가 뭐 토양, 흙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변환되는 것이지 이게 입자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통해 있다, 연속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이 연속설입니다. 이것도 꽤나 우리 인류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속설이에요. 그때는 원자의 개념이 없었던 아주 옛날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게 틀렸다는 거 알고 있죠. 이미 틀렸다는 거 알고 있고, 입자설이 맞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게 정설이야. 맞는 말입니다. 어떤 물질을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온다. 그 입자. 자, 그래서 연속설과 입자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요. 자, 입자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겁니다. 입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입자는 작은 알갱이를 말하는 건데, 거기는 원자라는 개념도 있고요, 원소라는 개념도 있고요, 분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나요? 이건 원자예요, 이건 원소예요, 이건 분자예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구분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정의를 써볼게요. 원자는 뭐냐면 어떤 사과를 예를 들게요. 사과를 막 잘게 쪼개면은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아주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불러줍니다. 이거는 어디 안 써있으니까 어디 구석에다 좀 써놓읍시다. 어디 안 써있어요. 아주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 O라고 쓰고요. 수소 원자 H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산소 원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원자와 원자들이 뭉쳐지게 되면은 분자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분자가 뭐냐면 어떤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라고 정의합니다. 키워드는 성질이야.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하고 O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면 물을 만들어. 물이 화학식이 H2O라고 해요. 뭔 소리냐? H2마리하고 산소 1마리가 만나면 커다란 덩어리가 될 거 아니야? 이 커다란 덩어리가 형성이 되었을 때 드디어 물이라는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특별한 어떤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질을 나타내기 이전에 있었던 이 H하고 O는 H하고 O가 만나야 물이 되잖아. 그럼 이 수소한테 물의 성질이 있냐? 아니거든요.
산소한테 물의 성질이 있냐? 아니죠. 물은 무슨 성질이 있어요? 흐르기도 하고,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그죠? 어떤 물질을 잘 녹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물의 성질인데, 수소가 그런 성질이 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산소가 그런 성질이 있냐? 아니야. 물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물을 이루는, 물이라는 분자를 이루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들을 원자라고 불러줍니다. 쉽게 말하면 원자들이 뭉쳐지면 뭐가 만들어진다?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일반적으로 원자가 클까 분자가 클까 덩어리가? 분자가 덩어리가 크겠죠. 그죠? 분자가 훨씬 덩어리가 큰 겁니다. 오케이. 자, 세상에 있는 원자는 몇 종류가 있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종류는 정확하게 118가지의 원자가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는 118가지의 원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118가지, 그죠? 근데 이 118가지가 어떻게 만나고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분자가 만들어지니까 분자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는 말은 훨씬 많다는 거죠. 수없이 많다. 분자의 종류는 훨씬 더 수없이 많다. 누구보다 많다? 당연히 원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분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118가지가 뭐 1번하고 118번이 만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조합이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번하고 117번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합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분자의 종류는 수없이 많게 되겠죠. 도대체 원소는 뭘까? 원소. 봐봐. 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를 이루는 원자는 118개일까? 그렇지 않겠죠? 셈을 이루는 원자들을 이제 종류별로 정리해보면은 한 20개? 20여 가지 정도의 원자들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20여 가지 원자니까 20개의 원자로 내가 구성된 건 아니죠. 탄소도 여러 개 들어있고요. 수소도 여러 개 들어있고 여러 개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소는 정확히 정의가 뭐냐면 원자의 종류를 말합니다. 원자의 종류. 그래서 실제로는 원소가 118가지가 되는 거고 원자는 118가지가 세상의 전체 종류가 118가지일 뿐이지 개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원자들의 종류를 원소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셈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세봤더니 막 100조개야. 100조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면 이걸 종류별로 모아보니까 몇 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 20종류의 원소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모호하니까 쌤이 예를 들어줄게요. 자, 얘가 누구냐면요. 산소예요. 얘가 누구냐면은 수소입니다. 산소 한 마리, 수소 두 마리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이것을 분자 모형이라 그래요. 분자 모형. 이 분자 모형은 이름이 뭘까요? 힌트는 칠판에 있어요. 정답, 물입니다. 물분자 모형이에요. 자, 이 물분자가 몇 개 있는 거냐면 이 분자가 한 개 있는 겁니다. 몇 개? 분자 한 개. 자, 시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놓고서 이 녀석 딱 놓고서 자, 이것은 분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몇 개죠? 한 개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두 번째, 이 물분자 한 개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인 거야. 원자는 그거 하나를 원자라고 하는 거니까. 자, 원자는 전체 몇 개다? 원자는 세 개죠.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물분자를 이루는 원소는 몇 종류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원소? 수소 한 종류? 산소 한 종류, 총 몇 종류? 2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분자는 하나인데,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하나 해서 전체 3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거고, 종류는 몇 종류? 수소 한 종류, 산소 한 종류, 전체 2종류로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아하, 이렇게 푸는 거구나.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얘는 탄소예요. 얘는 수소입니다. 얘는 화학식이 CH4다. CH4가 뭐냐면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우리가 흔히 메탄가스라고 부르는 그 메테인 가스인데 선생님은 암기법으로 채널 4번을 두둑두둑 틀면
외계인이 안 나오고 메테인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이러네요. 아무튼 채널 4번 CH4가 메테인이구나 라는 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을 도입해서 얘는 메테인이야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CH4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이제 채널 4번 뭐가 나왔지? 메테인?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분자가 몇 개입니까? 물어본다면 분자 몇 개? 전체 한 덩어리 얘기 한 덩어리니까 하나. 분자는 한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분자 한 개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총 몇 개예요? 그렇죠. 5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5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분자 한 개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그렇죠. 2종류인 거죠. 탄소, C라는 거 한 종류, H 한 종류. 전체 2종류가 되는 거죠. 원소는 2종류라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할 줄 알면, 이런 걸 할 줄 알면 우리가 원자가 뭔지, 원소가 뭔지, 분자가 뭔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내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 자, 우리 화학의 시작은 이 세 가지 입자를 구분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거야. 이제 분자 모형 안 줄 거야. 자, H2O가 얘죠? 앞에다가 숫자를 2라고 쓰면은 분자가 2개 있다는 거야. 뭘 상상해야 돼? 요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더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 화학식만 딱 보고 이 분자식만 딱 보고서 뭘 알아야 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분자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이 2개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총 몇 개입니까? 6개인 거죠. 그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총 6개인 거야. 세 번째, 이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총 몇 종류입니까? 2종류가 되는 거죠. 분자가 2개이더라도 종류는 변함이 없죠. 수소 한 종류, 산소 한 종류. 그거밖에 더 있어? 2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원소는 전체 몇 종류이다? 2종류입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 할 줄 알면 이제 진짜로 분자, 원자, 원소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 할 수 있겠죠? 못한다고? 진짜 못한다고? 아니 어려울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어려울 것 같다니 아직 안 어렵다고 알려주는 건데 지금. 아니 이거 우리가 이거를 스타트부터 막 이렇게 겁먹고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너를 몇 년 괴롭히는 거야? 2학년, 3학년 1, 2, 3, 5년 넘게 너 괴롭힐 텐데 이거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딱 맞닥뜨려서 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해해줘야 됩니다. 화학 별거 아니네. 쌤이 말하잖아요. 이거부터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면 화학 어렵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건데 막 겁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겁먹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화학 영재도 있는데 그래요. 아니야. 화학 쌤도 알고 있어. 이 화학 사랑하잖아. 자, 입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입자를 운동시켜 볼 겁니다. 입자가 운동한다. 자, 운동하는 입자는 대부분은 자연계에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입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입자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원자 상태로 존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자 상태로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중에 또 차차 배우게 될 텐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수소가 이렇게 생긴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가 혼자서 자연계에 존재하면 너무 불안합니다. 수소 원자가 혼자서 이렇게 존재하면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정해서 혼자 존재할 수 없어. 막 불안하기 때문에 주변의 물질을 막 찾다가 자기와 똑같은 수소랑 결합해서 불안하니까 서로 불안한 것들이 결합해서 어떤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한다? 원자들끼리 결합한 거니까 뭐라 그래야 돼? 분자. 어떤 분자? H2라고 하는 분자의 상태로 자연계에 존재하게 됩니다. 분자가 되면 드디어 이제 좀 안정하네. 안정적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연계에는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만 자연계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H2, 우리가 모형으로 그리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수소 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입자,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입자들, 자연계에 존재하는 입자들일 테니까 원자를 다룬다고 생각해야 돼? 분자를 다룬다고 생각해야 돼? 분자를 다루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자들을 다루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불분자 또는 수소분자 같은 이런 분자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입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자가 운동을 한대요. 입자의 운동. 입자가 운동합니다. 입자가 운동한대. 왜 운동하지? 움직이니까. 왜 움직이죠? 좋아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왜 움직이죠? 입자가 움직인다. 왜 움직이죠? 충돌해서. 충돌하니까 움직인다. 충돌하지 않아도 움직여요. 쌤도 움직이죠? 뭐야. 움직이잖아. 못 봤어. 두 명 못 봤어. 쌤도 움직이잖아, 막. 움직이잖아. 왜 움직이잖아? 움직여서. 움직였어. 답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움직일 수 있어? 없겠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에너지. 그래서 입자 하나를 하나 그려볼게요. 입자. 이게 분자란 입자. 분자. 분자입니다. 분자를 이렇게 그릴 거야. 분자를.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겁니다. 자, 분자가 움직인다는 건 이렇게 움직임을 가진다는 건 뭘 가지는 것이다? 에너지라고 쓸게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는 움직이는 거다.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에너지 얘기 잠깐 할 건데 입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총 3가지 상태로 존재해요. 고체, 액체, 기체. 오케이. 자, 고체한테 뭐를 가해주면 액체가 될까요? 그쵸, 열. 더 플레임으로 말하면 열 에너지. 그래서 여기다가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액체가 됩니다. 그럼 문제. 그럼 고체하고 액체를 비교했을 때 고체한테 열을 넣어줘야 액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체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액체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다시 고체한테 열 에너지를 넣어줘서 액체를 만들었지? 그러면 고체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액체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고체가 뭐라고? 고체한테 열을 넣어준다고. 아. 열을 넣어줘서 액체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액체가 에너지가 더 많은 거지. 생각해봐. 고체한테 열을 막 열 받아! 열 가져가! 액체가 됐네? 액체가 훨씬 에너지가 많이 있는 거죠. 고체한테 열을 넣어주면. 그리고 얼음 같은 거 녹일 때 얼음한테 열을 가해주면 물이 되잖아. 얼음하고 물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당연히 물이 에너지가 많습니다. 왜? 물은 움직이죠? 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얼음은 움직여요? 아니요. 잘 안 움직이죠.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고체는 전혀 에너지가 없을까? 아니야. 고체도 에너지가 있긴 있어.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고체도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액체는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체보다 액체가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바닥이고요. Y축이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액체한테 열을 가하면 또 액체한테 또 열 에너지를 가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기체가 되거든. 문제! 한 번도 대답하지 않은 하미가 해보자. 그러면 액체한테 열을 넣어줘야 기체가 되니까 액체가 에너지가 많을까? 기체가 에너지가 많을까? 정답! 기체가 에너지가 많을까? 절대 힌트 준 거 아닙니다. 기체가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액체한테 열을 넣어줘야 기체가 되니까. 물한테 열을 가해줘야 수증기로 변하니까. 그죠? 가장 에너지가 많은 건 바로 기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고체한테 열을 가해서 액체가 되고 액체한테 열을 가해서 기체가 되니까 기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진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고체도 에너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고체도 운동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고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자리.
제자리 운동 비슷해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책상이죠, 책상. 책상이 고치거나 살짝 만져보면 진동이 느껴집니다. 이미 안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뻥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느끼지 못할 만큼의 진동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고체가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걔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고체들은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진동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입자가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다시 한번 답은 뭐라고 해야 돼? 입자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입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본론 돌아올게요. 돌아오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입자, 그래서 모든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그 입자의 종류 세 가지도 이미 구분할 줄 알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밑에 줄에 뭐라 써있냐면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왜죠?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체는 약간 예외적이야.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죠.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고, 주로 이제 에너지가 가장 많은 입자, 기체 입자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기체 입자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래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체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봐봐, 기체가 에너지가 뒷다 많죠. 에너지가 뒷다 많다 보니까 기체 입자와 기체 입자가 서로서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닥 붙어있는 이러한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액체로 만들면 얘네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액체가 되는 거니까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요. 4, 5, 6개 멀어집니다. 자, 입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야. 이거를 기체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잘 들어.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는 살짝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액체를 기체로 만들면 이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현재 이게 1이라고 한다면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몇 배로 늘어나냐? 1800배 정도 늘어납니다. 1800배. 확 늘어나요. 액체를 기체로 만들면 부피가 그래서 1800배 이상 확 늘어나게 돼요. 자, 요만큼의 물 있죠? 한 줌의 물, 요 정도, 선생님 손에 이제 담길 정도의 물만 가지고 이걸 기체로 만들면 이 온 방안을 가득 채우고 남아요. 수증기들이. 그만큼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입자 같은 경우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기체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다, 매우 멀다라고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봐봐. 입자와 입자가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걸 상상해봐.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치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사진을 딱 찍어.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는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데 기체 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빈 공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경우에 거기는 일단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 거고 빈 공간이 느껴지지 않게끔 입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자의 운동을 더 활발하게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 활발한 조건. 첫 번째. 온도를 생각해보죠. 온도. 자, 이 기체가 현재 100도씨짜리 기체라고 생각해 볼게요. 기체한테 또 열을 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체한테 또 열 에너지를 또 가요. 기체가 있는데 이미 기체가 되었는데 걔한테 또 열 에너지를 또 가하면 이 기체 입자들의 에너지가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말로 온도를 높여주면 입자의 운동도 더욱더 당연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름하고 겨울 중에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한 건 언제겠어? 여름이 더 활발하게 되겠죠. 여름이 더 활발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러운 예를 들어줄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똑같은 거네요. 온도와 입자 운동이니까. 자, 온도가 높아야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더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자, 들어! 쌤이 구석이 가더니 갑자기 얘들아, 지금 잠깐 공부 좀 하고 있어. 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다들 운동 다 열심히 했어? 그래서 아닌 척 했지만 여러분들 코에는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쌤이 지금 구석에서 뭐하고 온 거죠? 방구를 끼고 왔어요. 그죠? 방구 분자가 액체 미안해. 상상하지 마. 쌤이 방구를 꼈다는 건 고체가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액체가 나온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상태가 나온 거야? 기체 상태의 방구가 나온 거잖아. 그럼 기체 상태의 방구는 에너지가 많다 적다? 엄청 많겠지. 그지? 그럼 가만히 있을까 운동할까? 운동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 운동하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구석구석을 다 찾아가서 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뭘 느끼게 되죠? 냄새. 누구야? 쌤 아까 구석에 가더니 쌤이구만. 다 알게 돼요. 근데 바지 안에서 운동을 안 해요. 금방 빠져나와요. 기체는 에너지가 많아서 바지 안에서, 여기 안에도 있겠죠. 하지만 바지 안에서 금방 빠져나와서 공기 분자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화장실 냄새 또는 방구 냄새. 이 방구 냄새가 풍기는데 쌤이 여름에 방구를 끼면은 장난 아니야. 입자 운동이 확 활발해서 금방 이러는데 다행히 겨울에는 여기 실내 온도가 조금 낮잖아. 조금 천천히 퍼져나가요.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빠르게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가 더 빨리 퍼져나간다? 당연히 여름에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자, 더 좋은 예는 바로 화장실 냄새예요. 공중화장실 같은 거 가본 적 있죠? 공중화장실. 여름에 갔을 때 냄새와 겨울에 갔을 때 냄새가 좀 다른데 겨울에는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름에 가면 장난 아니에요. 그 근처만 가더라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체들의 냄새나는 기체들의 확산 속도,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당연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입자는 이렇게 운동을 한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한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좀 더러운 일 좀 그만둘게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향수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럽지 않은 거 가지고 생각을 합시다. 자, 얘가 향수 입자입니다. 향수 입자. 향수 뚜껑을 딱 열었죠. 열었더니 잠깐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나한테 향수 냄새가 막 나요. 이유가 뭐냐면 이 향수 분자, 입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스스로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서 나한테 이제 내 코에 콧구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향수 입자가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거 기억해야 돼. 스스로 퍼져나가는 이 현상을 이제 정의합니다. 이것을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확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단어인데 확산이라는 단어는 봐봐. 향수 입자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퍼져나가죠. 향수 입자가 여기서 일로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못 들어옵니다. 거꾸로는 들어오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쌤이 끝에서 방구를 꼈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퍼져나가죠. 다시 방구가 일로 모이나요? 그러긴 어렵죠. 그죠? 나만 뭐냐 죽진 않잖아. 그죠? 다 같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집니다.
자, 어떤 방향성을 가지냐면은 여기가 향수가 많이 모여있는 것, 다시 말해서 고농도라 그래요. 향수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향수가 많이 모여있지 않은 무슨 농도? 저농도인 곳으로 퍼져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입자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은 저절로 일어나요. 왜? 이 분자, 입자들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야 방구분자 빨리 퍼져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방구분자를 이렇게 밀어주거나 얘한테 에너지를 더 가해서 퍼뜨려야지만 퍼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확산이 일어날 때는 따로 더 넣어줘야 할 뭐가 없다? 따로 넣어야 할 에너지는 없다 이 뜻입니다. 확산은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따로 에너지를 투입해서 퍼져나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산은 따로 넣어야 할 에너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어. 에너지 없이도 알아서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자, 정의를 좀 볼까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확산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현상 뭐냐? 물어보면 확산이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예가 확산에 해당하는 예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빵집 근처를 지나가면 당연히 빵 냄새가 나죠? 이제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야, 빵집 근처를 지나가면 왜 빵 냄새가 나? 그럼 누군가 그래요. 빵집이니까요. 그죠? 흔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빵 냄새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확산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쉽죠? 욕먹겠죠? 아니면 쉽게 말해서 빵 냄새가 확산돼서 그래요 라고 빵 냄새가 확산돼서 그래요 라는 확산이라는 단어만 집어넣어도 꽤나 고급져 보이겠죠. 그제 빵집이니까요 하는 것보다 좀 낫겠죠. 그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연습을 좀 해주면 됩니다. 자, 전기 모기향을 피워 놓으면 이제 모든 방 안에 퍼져나가잖아. 이것도 확산의 예가 됩니다. 음식을 하면은 무슨 음식 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것도 음식 냄새가 집안 곳곳으로 다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다 확산의 예예요. 마약 탐지견이 냄새로 마약을 찾아요. 그 마약에서 나오는 냄새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그 확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확산이에요. 확산. 오케이, 이런 거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어떨 때 확산이 더 잘 일어나는가를 정리해 볼게요. 어떨 때 확산이 잘 일어나는가? 우리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확산이 잘 일어나겠죠. 온도가 높으면은 그 입자 자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확산도 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잘 되고요. 자, 물질의 상태는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더 확산이 잘 일어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많은 게 확산이 제일 잘 일어날 거 아니야? 당연히 기체가 가장 확산이 잘 일어나고 액체도 확산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난다니까. 예를 들어서 잉크방울을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뚝 떨어뜨려 어떻게 되죠? 퍼져나가죠? 그죠? 액체도 액체 속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것도 일종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체, 방구분자가 여기 교실에 있는 공기로 퍼져나가는 속도보다는 잉크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좀 더 느릴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기체는 에너지가 많아서 빠르게 움직이지만 액체는 에너지가 좀 적으니까 좀 천천히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고체는 에너지가 제일 적으니까 확산이 일어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확산이 잘 일어난다라는 말 하는 거고요.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장소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좋은 예가 아닐 수 있는데요. 쌤이 방구를 또 낄 거야. 방구를 낄 건데
이게 좋은 일, 어쩔 수 없어. 여기, 근데 이 방 안에, 이 교실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이야. 구석에 선생님이 방구를 낀 거야. 방구 분자 퍼져 나갈까, 안 나갈까? 퍼져 나갑니다. 물론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올라가는 중에도 이렇게 확산, 퍼져 나갑니다. 즉, 물속이라는 공간을 퍼져 나가요. 근데 물론, 물속은 퍼져 나가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기체로, 공기 같은 경우는 공기 입자와 입자도 기체니까 기체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방구 분자가 이 사이를 잘 빠져나가면서 확산이 잘 되거든요. 근데 물은 촘촘하게 붙어 있잖아.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게 액체니까 이 기체, 방구 분자가 이 액체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공기를 다 빼보자. 어떻게 될까? 진공이 되겠죠. 진공인데 쌤이 끝에서 방구를 껴요. 어떻게 될까? 어마무시한 속도로 확산이 빡! 일어납니다. 왜? 이 확산, 이 방구 분자가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퍼져 나가는데 공기는 어쨌든 공기 입자가 있으니까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공기가 없어. 방해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빠르게 확산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공 속이 가장 확산이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확산이 어디서 제일 빠르게 일어나냐 그러면 진공 속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고, 당연히 기체가 그 다음이고 액체는 가장 확산이 안 일어나게 돼 있죠. 고체는 아예 빠져 있죠. 고체 사이사이는 절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완전히 밀봉된 방 안에서 방구를 껴. 이 방구 분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간다는 얘기야. 고체를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만 죽는 거죠. 안타깝네요. 지금 여러 명 죽이네요. 방구 냄새로. 제가 방구를 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껴본 적이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죠요. 알았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입자의 질량. 이거는 좀 다른 예인데,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예가 있을까?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 여러분 혹시 염산 냄새 알아요? 염산? 맡아봤나요? 염산? 맡아봤어? 약간 시큼한 냄새 나는 것도 알아요. 그죠? 염산 냄새가 있는데, 염산 냄새 HCl이고요. 방구 냄새가 있는데, 암모니아가 NH4 이건데, 17 염산 암모니아. 봐봐. 이 녀석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아직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염산 분자는 요만해요. 근데 염산 분자가 이만해요. 근데 암모니아 분자는 요만합니다. 입자의 개수는 더 많지만 되게 가벼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질량이 가벼운 거야. 얘는 좀 묵직합니다. HCl. 둘 중에 여기서 저 끝에서 염산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이 끝에서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약간 화장실 냄새 같은 걸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 어떤 냄새가 여러분들 코에 먼저 들어올까? 이 실험을 하는 거야. 어떤 게 더 먼저 들어올까? 가벼운 놈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벼운 녀석이 더 빠르게 움직여서 암모니아 냄새, 다시 말해서 화장실 냄새가 먼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큼한 약간 우리 코를 자극하는 염산 냄새가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쌤 오늘 아침에 농구를 하고 왔거든요. 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몸집이 좀 작거든요. 대신에 쌤은 뭐 할 수 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쌤 움직인단 말이에요. 알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몰라? 그래서 진짜 질량이 작으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가능성을 가져요. 근데 얘네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입자의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이 더 잘 빠르게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제 물리를 배우면 왜 그런지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 지금 작으니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확산까지의 내용입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적어 보였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갈게요.